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계약 현장 실무 기초편. 이번 시간에는 2의 2강 청약과 승낙,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의 프로세스에서 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청약의 유인, 그 다음이 청약, 그 다음이 승낙, 이런 식으로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도자가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저희 집을 10억에 팔 테니까 내놔주세요. 그러면 중개사는 오케이 하죠. 이러면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 간의 중개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일반 중개 계약.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개 계약이 아니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여하튼 물건을 받은 중개사는 매물 광고를 하게 됩니다. 포털 사이트 같은 곳이나 지역 신문이나 온라인망 등에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수자가 인터넷 등을 보면서 매물을 발견하고 중개사에게 나 그 집을 사겠다. 그런데 내놓은 10억이 아니라 9억에 사겠다 라고 하면 승낙이 아니고 조건을 변경한 승낙, 즉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것입니다. 중개사가 다시 매도자에게 그거 9억에 사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자가 만납시다. 그 자리에서 9억에 팔겠다 라고 승낙을 하면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6번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 청약은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이지만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깨어내서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는 유인하려는 행위이죠.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지만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도 이를 승낙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백화점이고 정찰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쪽은 노점상이고 가격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백화점은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확정될 예정이니까 청약이 되는 것이고 노점상은 흥정이 오가야 하기 때문에 즉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보겠습니다. 이러한 청약의 유인은 부동산에서는 분양할 때 쓰이는 프랑카드라든가 전단지, 분양 전단지 같은 것이 청약의 유인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청약의 예시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백화점 정찰제나 커피 자판기를 들 수 있습니다. 청약은 의사표시가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즉 금액이 얼마라고 붙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은 지나가는 행인,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커피 자판기를 팔면서 몇 시까지라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승낙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청약자, 그 물건을 보았으면 그 물건을 파는 그 사람, 즉 청약자에게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으려면 그 커피 값이나 카드를 청약자인 그 자판기에다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자판기에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8번 청약의 유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양 공고문입니다. 둔천동 모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인데요. 판례에 의하면 분양 공고문은 청약의 유인으로 봅니다.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양 계약에 응할 때 청약자가 되는 것이고 시행사가 승낙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네이버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은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이것은 청약을 해라 하고 청약의 유인을 하는 것이죠.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하는 실익. 판례에서 아파트 분양 광고를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이유는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청약이 들어왔다 해도 청약을 유인한 시행사는 승낙할 것인지 아닌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수만 명이 청약을 했다면 다 승낙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부동산 매물 광고도 같은 이치이죠. 그러나 커피 자판기는 청약으로 보는데요. 커피에 돈을 넣는 행위는 승낙이죠. 커피를 팔지 않을 수가 없죠.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지니까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서 이런 경우를 청약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청약자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청약의 유인자는 구속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9번 아주 중요한데요.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타이틀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 객관적이고 주관적이라야 한다 했는데요. 자, 장면을 보시면 여기가 매도자, 여기가 매수하려는 사람의 따님이 있고요. 옆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매수하려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 아저씨가 공인중개사님입니다. 자, 매도자가 3억에 팔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매수자가 매수하려는 사람은 아무 말도 없고 아주 조용합니다. 그런데 매수하려는 사람의 따님이 좋아요, 그거 3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계약의 성립이 된 것이냐, 계약이 된 것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됩니다. 여하튼 이 상태에서 내일 계약서를 쓰기로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매수자가 나타나서 그 집을 바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려는 분이 공인중개사에게 쫓아와서 따집니다. 그거 우리가 어제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거 낙성계약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중개사는 무슨 소리예요? 손님께서는 아무 말씀,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이 가만히 계셨고 따님이 사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중개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죠. 청약과 승낙은 객관적이라야 하고 또 내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매도자가 3억에 내놓았으면 매수자도 3억에 산다고 해야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것이죠. 청약과 승낙은 주관적이라야 합니다. 즉 매도자와 매수자의 의사표시라야 되는 것이지 옆에 있던 다른 사람, 매수자의 따님이라든가 아빠가 아무리 의사표시를 해도 그것은 계약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와서 큰 소리를 더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아무리 큰 소리를 치지만 계약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0번 승낙 기간이 지난 경우입니다. 매도자가 이 집을 10억에 팔 테니까 4월 30일까지 답을 주세요 라고 청약을 합니다. 그런데 매수자는 승낙 기간이 지난 7월 30일이 돼서 이제 돈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면 매도자의 청약은 없어지고 매수자가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것입니다. 청약에 대한 승낙은 날짜를 정하면 정한 기간 내에, 또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11번 집을 10억에 팔겠다고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9억 5천에 사겠다라고 하면 조건 변경을 가한 새로운 청약,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12번 연착된 승낙인데요. 집을 10억에 팔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답을 주세요 라고 매도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4월 30일 전인 4월 25일에 사겠다는 매수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자연재해, 우체국 사정이 있어서 5월 10일에야 매수 의향서가 도착이 됐습니다. 이것을 연착된 승낙이라고 합니다. 이때 매도자가 매수 의향서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연착 통지를 하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요. 매도자가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날짜가 지난 5월 10일에 매수 의향서를 받았다면 매수 의향서를 발송한 날, 그러니까 4월 25일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그날 계약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 간의 매수 의향서, 매도 의향서가 오고 갈 때, 또는 임대차 계약 중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내용 증명으로 편지가 오고 갈 때, 이럴 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3번 교차 청약인데요. 부동산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사례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출판사와 서점과의 관계 같습니다. 서점에서 어떤 책을 10권 보내주세요 라고 주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는 네, 그 책 이미 10권 보내드렸습니다.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 주문서를 보내는 것도 청약, 주문서가 도착하기 전에 책을 보내주는 것도 청약, 교차 청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약자와 승낙자의 내용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같은 책이라야 되고 또 그 10권씩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성립 시점은 늦게 도달한 시점, 주문서가 늦게 도착했다면 주문서가 도착한 시간, 책이 늦게 도착했다면 책이 도착한 시간이 계약의 시점,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이 됩니다. 14번 마지막입니다.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이것도 부동산에서는 거의 없는 사례인데요. 이 사람이 배 한 상자를 사세요라고 일방적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산다 안 산다는 말이 없이 그냥 배를 하나 꺼내 먹었습니다. 그러면 배를 꺼내 먹은 그 시점, 즉 사용한 그 시점이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배를 먹은 것을 안 때가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배를 꺼내 먹은 그 시점이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배를 먹지 않고 그대로 어떤 구석에 놓아뒀다, 방치했다 라면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분양광고, 포털사이트 매물을 올리는 것은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 그리고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어떻게 다른지, 청약의 승낙에 따라 계약의 시점은 어떻게 다른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 실무에서 많이 나타나는 가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그것이 가계약금인지 계약금인지, 그리고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했을 때 계약의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청약과 승낙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렇다면 이러한 계약으로 계약의 성립 시점이 다를 수 있는데 실거래 신고는 계약 후 1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